네, 경제 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리스크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응 정책도 훨씬 까다로워진 상황인데요. 오늘도 시장 분석을 통해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이슈들만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파원 현장 보고 오늘은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중락 MBN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워싱턴입니다. 네,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연준 회의 이후에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 경기 방향을 놓고 논쟁이 거센데요. 그 와중에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회해서 이슈가 좀 컸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제시했던 것보다 큰 폭으로 내려서 3.6%로 예상했습니다. 역시 이유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였습니다. 지난 1월에는 4.4%로 전망했는데 그것보다 0.8%포인트나 내려간 겁니다. 6개월 전에는요, 지난해 10월 4.9%로 예측한 것에 비해서는 무려 1.3%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3.6%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성장률도 아직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닌데 예상하기로는 6.1%로 추산이 되니까 올해와 내년 3.6% 성장률이 얼마나 안 좋은지 예측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이후 반등하는 것도 아니라 2023년 이후 약 3.3%로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암울한 전망 끝난 것이 아닙니다. IMF는 이번 예측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에 국한되고 러시아 제재도 지난 3월까지 발표된 것만 반영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은 올해에는 약해진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되고 러시아 제재가 추가되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 세계 경제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IMF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올해 마이너스 35%의 역성장을 하고 내년엔 아예 전망도 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러시아요, 올해 마이너스 8.5% 역성장.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역성장 이야기는 정말 우울해지는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국가별로 성장 전망치는 구체적으로 좀 나왔나요?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2.5%로 제시했습니다. 1월에 제시한 3%보다 0.5%포인트 내렸습니다.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0%로 대폭 올렸습니다. 유가 상승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성장률보다 물가가 더 높으니 우리나라에 대해서 올해도 정말 먹고 살기 힘든 팍팍한 삶을 예상한 겁니다. IMF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0.4%포인트 오른 2.9%를 제시했습니다. 그나마 IMF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정폭이 우리나라가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3%에서 2.5%로 0.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독일이 마이너스 1.7, 이탈리아 마이너스 1.5, 영국 마이너스 1.0, 그리고 프랑스가 마이너스 0.6%포인트로 봤을 때 주요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소폭입니다. 다만 미국이 마이너스 0.3, 캐나다 마이너스 0.2%포인트보다는 조정폭이 커서 미국과 캐나다보다는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전쟁 영향이라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제한적이다. 한마디로 그래도 선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는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회복력을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도 회복력을 보인다라고 평가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와중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IMF의 권고사항도 좀 나왔나요?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맞게 대응할 수도 있을 텐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세계 경제 하락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데다 이제는 돈줄을 죄는 긴축적 통화 재정 정책, 그리고 중국의 성장 둔화, 코로나 영향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 텐데 IMF는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방 리스크, 다시 말해 안 좋아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 악화로 인한 공급망 훼손, 물가 상승 등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에 돈을 갚지 않게 되는 간접 효과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국가들도 개인처럼 남보다 자신만을 챙기게 되죠. 장기적으로 보면 보호주의, 기술 교류 제한 등으로 세계 경제 통합과 국제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IMF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유가와 식품 가격 폭등, 전쟁으로 인한 난민, 코로나 재확산과 변이 가능성, 중국 성장 둔화 장기화,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 부담 증가 등도 모두 부정적 요인으로 그야말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IMF는 이럴 때일수록 각 국가의 정책 당국이 정책 목표를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국가별로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 통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돈을 많이 풀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안 좋아진다고 해서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알맞게 사용해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좀 힘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집안으로 얘기하면 통장에 어느 정도 이제 돈은 좀 비축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선진국 통화 긴축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흥국의 금리 인상 확대 고려, 기업 파산과 회생 지원 강화, 그리고 외채 만기 연장, 환율 유연성 확보, 자본이 유출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고려 한번 해봐라. 이렇게 각 국가의 재정당국에 권고했습니다. 네, IMF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미국으로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워싱턴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대중교통이나 비행기, 기차를 탈 때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쓰지 않는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나요? 오늘부터입니다. 버스와 비행기를 탈 때 이제 미국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 교통안전청 앞서 우리 앵커가 말씀을 하셨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지 않기로 해서 항공사들도 마스크 착용 승객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같은 결정이 미국의 보건당국 결정이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른 상황인데 사실 좀 논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코로나 방역을 총괄하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라는 곳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했는데 이 같은 결정을 플로리다 연방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린 겁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적 선택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여기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물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줄어든 것도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도 코로나 하루 평균 확진자가 3만 9천 명, 4만 명대 육박하면서 2만 명대까지 떨어진 것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미국에서 택시 역할을 하는 우버도 오늘부터 승객이 옆좌석에 탈 수도 있고 운전사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고 이렇게 모두가 마스크를 자율선택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우버를 많이 이용하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왔을 때 아직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역보다 개인의 자유를 선택한 미국의 또 다른 실험 결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전해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최중락 MBN 특파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